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장이 있었어요. 이 시장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쉴 새 없는 다툼과 논쟁으로 가득했죠. 시장의 상인들은 물건값을 두고 옥신각신했고, 주민들은 줄을 서는 곳에서 서로 먼저라고 우겼으며, 아이들마저 서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두고 싸우기 일쑤였어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평화란 원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외지에서 운 이상한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홉슨이었고 그는 아주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싸움을 보고 싶지 않지 않나요? 매 순간 긴장과 다툼으로 지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제가 평화로운 시장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홉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마다 물건값을 흥정하고 줄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시장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따르지만 그 대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안서에 몇 가지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가격은 하루 시작 전에 정해진 합의에 따를 것이며, 둘째, 줄 서기는 모두가 동의한 대로 순번제를 따를 것. 셋째,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하루마다 선정된 주권자, 지장대장의 판결에 따를 것 등이었죠.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내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홉슨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조금씩 희생해서 얻는 이 질서가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그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은 일관성 있는 규칙을 따랐고, 시장은 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매일 싸우지 않았으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죠. 게다가 시장 대장의 판결 덕분에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었어요. 홉슨은 마을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지요. 사회 계약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일부 자유를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와 질서를 얻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홉슨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사를 표했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시장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마을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로 퍼져나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마을은 홉슨의 리바이어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깨달은 최초의 마을로 전설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이 작은 이야기는 개인의 작은 양보가 공동체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유를 양보하고 의견을 모을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썰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사회가 아직 상상조차 되지 않던 시절, 한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답고 푸르른 숲을 배경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자유재산의 개념이 없었고,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루소가 주장한 자연 상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들은 나무 아래 모여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오늘 누구와 즐겁게 얘기할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지가 중요했죠. 어느 날 먼 곳에서 한 낯선 여행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이는 금속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요. 그가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문명,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곳의 경이로움과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 재산이 부를 상징하며 경쟁과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행자의 이야기에 매료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문명,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연 상태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긴 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도시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마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곳곳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화려함과 복잡함이 그들을 흥미롭게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삶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으며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것일까?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인간 본연의 선함과 자유로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 상태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이기와 자연 상태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썰은 루소의 이론이 단지 철학적 사변이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본연이 자유로움과 평등함을 잊지 않고 그것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피터는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적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흥미를 느낀 피터는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진 않지만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다. 하지만 피터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에 전 재산을 담고 다니며 마을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사용일까? 라고 늘 자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터는 마을 박람회에서 한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판매원은 그 각각의 수익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 중 가장 인기를 끌던 것이 바로 효율적인 기부라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판매 가격의 50%가 세계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투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그 기이한 상자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빈 상자를 사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기부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상자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기부금은 가장 긴급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피터는 상자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직접 받진 않았지만 내가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기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이후로 피터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빈 상자를 샀는데 그 상자가 가장 값진 것이었어 라며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엔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곧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피터의 입소문은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고 마침내 마을 주민들은 그 상자의 숨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원을 모으고 가장 효율적으로 세계를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터의 작은 빈 상자는 단순한 농담거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율적 이타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터의 꿈만 같은 이야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밥이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요리를 하며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철학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앤스콤이 의도에 관한 개념을 통해 친구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던 중 밥은 친구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밥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멋진 황금 사과가 열리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는 숲속 마을이 있었어요.
그 사과는 한 입만 베어 먹어도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마법의 사과였죠. 그러나 이 사과나무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오로지 진심으로 이 사과를 따서 나누어 주려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과를 따려면 어떤 진심이 필요했을까? 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그 사과를 따서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관건이었죠. 그러면서 밥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과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어요. 어떤 이는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어떤 이는 그 사과를 가지고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사과나무에 접근했죠. 하지만 그들 모두 나무의 손을 대는 순간 바람에 날려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나는 이 사과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 그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 나는 그들이 웃으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마법처럼 황금 사과가 그녀의 손에 떨어졌어요. 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앤스콤이 말한 의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한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끄는 의도, 즉 행동의 의미와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소녀의 진심 어린 의도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진실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그 놀라운 사과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행동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그렇게 앤스콤의 철학을 통해 친구들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할 수 있었고, 그날의 저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